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장관리 기술사 대비 QC 기출문제 해설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공장관리 기술사 대비 QC 기출문제 해설의 제10장 다구치 품질공학 권리는 제29강입니다. 파라미터 설계의 두 번째와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라미터 설계의 특징 및 방법에 대해서 봅니다. 파라미터 설계의 목적입니다. 앞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제품 설계 및 공정 설계를 위한 파라미터 설계의 목적은 잡음 역량 하에서도 성능 특성치 분산이 작고 평균이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하는 제어인자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제어인자의 최적 조건에서도 특성치의 변동이 아직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닐 때는 허용차 설계를 통해서 성능 변동에 큰 영향을 주는 부품 등을 교환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허용치를 줄여주게 됩니다. 이어서 파라미터 설계의 특징 및 구조입니다. 이 파라미터 설계는 일반적으로 다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주로 직교별표를 이용하여 설계되며 제어인자들의 한 실험 조건, 즉 직교별표의 한 행위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측정치를 얻습니다. 이처럼 반복 데이터를 얻는 것은 성능 특성치에 대한 잡음, 즉 외부, 내부 또는 제품간이나 제어하기 어려운 별량인자, 즉 블록인자, 보조인자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 반복 측정치를 얻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제어인자들을 있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 특성치를 반복하여 측정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제어인자들의 수준을 정해서 이들 수준 조합에서 성능 특성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실험은 2개 직결별표가 교차되는 형태가 되고 표 10.14가 하나 이해가 됩니다. 이거 10.14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것이 파라미터 설계의 기본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내측별이 해당되는 일반 직교 별표고 우측에 있는 게 이것이 이제 외측별에 대한 것으로 잡음인자나 이런 거를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실험할 수 있도록 된 이것이 이제 돼서 이거 교차 형태로 해가지고 이거 왼쪽과 오른쪽 교차돼 가지고 실험이 돼 가지고 데이터가 취해지도록 이런 구조를 다구치 실험 계획법에서는 이거를 파라미터 설계의 기본 구조라고 합니다. 그 제어인자들로 이루어진 직교별을 내측별 또는 설계변수 행위라고 부르고 비제어인자들로 이루어진 직교별표를 외측별 또는 비제어인자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분산 분석 시에 성능 특성 시에 YIJ I번째 행의 J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고 YIJ로부터 SMB를 계산해 가지고 SMB를 새로운 특성치로 삼아서 분석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에서 본 SMB의 정의와 같이 해서 SMB를 계산합니다. SNI는 I행의 SMB 값을 말하고 N은 각 행에서의 반복 수를 말합니다. 망소 특성의 경우에 SNI는 마이너스 10로그에다가 n분의 1에다가 시그마 yi 제곱으로 구하고 망대 특성의 경우에 SNI는 마이너스 10로그에다가 n분의 1에다가 시그마 yi 제곱은 1로 해서 구합니다. 파라미터 설계 기본 구조로서 내적 배열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L8 227성형 직교별표입니다. 여기 인자가 이거 이제 1, 2, 3, 4, 5열에다가 A, B, C, D, F가 인자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외측 배열에는 또 직교별표 L4 2, 3성형 직교별표를 이용해서 비제어 인자로 해가지고 1열, 2열, 3열에다가 UVW라는 이 세 개의 인자를 배치해가지고 실험이 되는데, 이러다가 Y 원론이라는 이 데이터는
A의 영수준, B의 영수준, C의 영수준, D의 영수준, F 영수준으로 하고 또 U는 영수준, V도 영수준, W도 영수준 했을 때의 데이터 값이 Y 원원이다 이 뜻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이제 얻어지면 이 데이터가 현재 4개가 얻어졌는데 이 4개를 가지고 SMB 공식에 의거해서 SMB를 산출합니다. 망소인 경우에는 이 공식, 이게 망대 특성이다 하면 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SMB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또 특기사항으로 여기 시험을 할 때 이거 번호가 여기서부터 1, 2, 3, 4로 나갑니다. 이거. 실험이 첫 번째 이제 실험이 된다, 두 번째 실험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1, 2, 3, 4 된다는 게 특기사항입니다. 망목 특성의 경우에 SNB 공한 공식은 SNI가 10로그에다가 VI분의 SMI 마이너스 VI 한 것을 N을 나눠서 분자가 돼가지고 구해집니다. 또 상기식은 SMI가 NY바 제곱이므로 이 식 대신에 10로그에다가 VI분의 Y바 제곱 이걸 해도 된다 이겁니다. 요 이론은 앞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생략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이 공식을 이용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분 설계나 공정 설계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그림 10.12와 같은 인자 특성 관계 그림을 만들어서 특성치에 영향을 주리라 예상되는 가능한 모든 제어인자를 포함시키고 비제어인자들로서는 잡음인자, 신호인자 등을 배치하되 너무 많지 않게 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자 특성 관계 그림입니다. 이거 입력에 해당되는 제어인자, ABCD 등 시스템에 가해지는 잡음인자 등 비제어인자, UVW 등 이것으로부터 이제 출력이 나간다. 출력은 망소냐, 망대냐, 망복이냐 특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 비제어인자가 한 개 또는 두 개일 때는 1원 배치나 2원 배치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또 3개 이상의 경우에는 직교별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라미터 설계 방법입니다. 설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망소와 망대의 특성에 대한 파라미터 설계 방법입니다. 제어인자들로 구성된 실험을 우선 구성합니다. 이때는 주로 직교별표가 이용되고 표 10.14에서 같이 각 실험 조건에서 반복 시정치가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실험 조건에서 반복 시정치로부터 SMB를 계산합니다. SMB는 이제 공식이 이용돼서 구합니다. 그래서 SMB에 의한 분산 분석을 통해서 SMB에 영향을 미치는 제어인자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3에서 찾은 유의한 제어인자들의 최적 수준은 SMB를 최대로 하는 수준자가 됩니다. SMB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제어인자는 경제성 작업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위의 사항에서 구한 최적 수준자에서 특성치의 모평면을 추정해보고 확인 실험을 해서 재현성이 있는가를 조사합니다. 망목 특성에 대한 파라미터 설계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위에 1항과 동일하게 제어인자들을 이제 실험을 실시 먼저 하고 그 다음 각 실험 조건의 반복 시즌으로부터 망목 특성 SMB를 구하는 공식에 의거해서 SMB를 계산합니다. SMB에 의한 분산 분석을 통해서 SMB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제어인자를 찾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각 실험 조건에서의 평균치 Y바들에 대한 또 분산 분석을 해가지고 또 Y바에 영향을 주는 제어인자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3과 4의 분석을 실시해서 다음과 같이 3개로 해서 제어인자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포 제어인자는 SMB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인자, 평균 조정 인자는 Y바에만 영향을 주는 인자,
기타 저 인자는 SMB나 와이파이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지역 인자가 SMB와 와이파이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면 삼보지역 인자로 분류합니다. 삼보지역 인자는 SMB를 최대로 해주는 수준이 높고 또 와이파이가 목표치 여기에 근접하도록 평균 조정 인자의 수준을 조정합니다. 기타 지역 인자에 대해서는 경제성, 작업성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을 선택합니다. 여섯 번째, 위에 5항에서 구한 최적 수준 조합에서 특성치의 모평균을 추정해보고 확인 실험을 실시해서 재현성이 충분한가를 조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위에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자의 최적 수준을 선택할 때 선포를 정확히 해주는 조건이 가장 우선되고 그 다음으로 평균치를 목표치에 근접시키는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이 원리는 파라미터 설계에서는 저인자들에 의한 산불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따라서 파라미터 설계를 이걸 로버스트 설계다, 강건 설계다라고 부릅니다. 잡음이 특성 변동에 둔감하도록 해주는 설계입니다. 각 실험 조건에서 취해야 할 데이터의 개수에는 뚜렷이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통계 분석에서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해 대개 특성치의 종류에 따라서 표 10.15 같이 크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량치인 경우에는 데이터 개수를 2에서 10으로, 단순 개수치나 다개수치인 경우에는 5에서 10으로, 개수 분리치인 경우에는 10에서 150 정도로 합니다. 개선효과 금액 파악 방법입니다. 이 다고치 기법에서 개선효과 금액 이게 또 특징적이고 중요합니다. 다고치 기법에서 전체 개선효과는 각 인자의 개별 효과의 합으로 산출합니다. 이는 저인자 간의 교호작용을 무시하고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개선효과는 절대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고 현재 조건과 비교한 상대적인 차이로 파악합니다. SMB 개선이 얼마만큼 금액적으로 이익을 보는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SMB 개선은 제품 손실 비용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개선 효과 금액 파악은 예를 들어서 최적 조건일 때가 현재 조건일 때보다 SMB 값으로 1만큼 개선되었다. 이렇게 될 때는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약 10의 0.1성 0.1성으로서 이제 1.25배만큼 손실금액이 감소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손실금액이 현재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최적 조건일 때 손실금액은 1.25분의 1로 10,000원으로 하면 이게 7,935원이 돼가지고 10,000-7,939 하면 이게 2,063만큼 계속 감소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계산 금액이고 연간 100만 개 생산된다면 전체 전략된 그 손실 금액은 63억 원이 절감된 것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 계산 방식은 동특성, 망목특성, 망소특성, 또 망대특성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제 10.2입니다. 한 전자회사에서 저효율적인 정전기 감소돼서 마련하기 위해서 망소특성에 대한 실험을 했다. 보실험의 목적으로는 제조 현장에서의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여 제조 공정의 품질 안정 및 제품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규명하여 이들 요인에 대한 최적 대책을 추구하기로 했다. 정전기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내 온도가 23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 습도가 45%의 표준적인 작업실에서 일반 근무복을 입고 일반 실내화를 착용한 근무자 인체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로 이제 재어보니 보행 시에 평균 1300V, 작업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났을 때 평균 800V 정도가 발생하는데 동작에 따라서 200에서 1300V 정도 정전기가 발생했다.
이 회사에서는 각종 반도체 및 전자부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어떤 동작하에서 발생되는 정전기가 200V 이하로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려고 믿어지는 요인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그림 이름과 같은 특성 요인들을 얻었다. 정전기 발생 특성 요인들입니다. 정전기 발생에 있어서 큰 요인이 이제 재료다, 환경이다, 작업자도 방법이다로 나누어가지고 특성 요인들을 조사를 해가 정리해 보니까 이거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특성 요인도의 검토 결과 5가지 제어 인자로 해가지고 파라미터 설계를 하기로 했는데 그 인자가 A 인자는 작업장 바닥이다 이겁니다. 작업장 바닥. B 인자는 작업하다. 그 다음에 C는 작업복이다. D는 작업대다. 이 작업대인 경우에는 현재 이 경우에는 작업대가 환경에 관계되는 건 바닥 이걸로 봐야 됩니다. 이거 작업장 바닥 이게 작업대 작업타이 이 뜻입니다. 그 다음 리스트 스트랩이라는 허리에 두르는 띠 이걸 리스트 스트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5개 인자를 이렇게 선정하고 수준은 0수준, 1수준을 각각 이와 같이 해가지고 정하기로 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거 파라미터 설계를 하기 위한 그 요인 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비제어 인자로는 다음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N이 실내 온도, 실내 습도 0수준, 1수준 작업자 동작 M 인자 0수준, 1수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거 실험 설계로서 표현과 같은 L8 2호 7성의 제어 인자 L4 2호 3성의 비제어 인자를 배치해서 설계하도록 했고 비제어 인자들의 4개 수준조합에서 그 각각 2회씩 반복 실험해서 정전기 측정한 데이터를 얻었다. 이 실험은 망소 특성 실험이므로 정전기를 최소화시키는 제어 인자들의 체계적을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합니다. 정전기 실험 설계 데이터로서 파라미터 설계에 대한 실험 기록화 데이터입니다. 이 왼쪽이 내식 배열, 그 L8 2호 7성형에 따른 실험을 위한 직업별표고 오른쪽은 외적 배열로서 L4 2호 3성 직업별표를 이용한 이제 비제어 인자들에 대한 실험 배치를 해서 실험하도록 했다 이겁니다. 내적 배열에는 인자가 A, B, C, D, F고 외적 배열에서 인자는 비제어 인자로서 이거 N과 M이다 이겁니다. 이때 이제 실험이 일반적인 내적 배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교차 형태로 이렇게 돼가지고 실험이 되도록 하는데 여기서는 실험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1, 2, 3, 4가 되지만 여기서는 실험이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A의 0수준, B의 0수준, C의 0수준, D의 0수준, F의 0수준에다가 또 N이 0수준, M이 0수준을 해가지고 실험한 데이터가 20이다 이겁니다. 또 한 번 더 반복했다가 또 20이 되고 이렇게 이제 구해진 거다 이겁니다. 망소 특성입니다. 이 경우에 정전기 발생 데이터로서 단위는 볼트인데 망소 특성으로 해서 구해진 숫자가 이와 같이 얻어졌다 이겁니다. 이것이 망소 특성이기 때문에 망소 특성에 따른 SNB 관한 공식을 써야 됩니다. SNA가 마이너스 16에다가 이게 n분의 1에다가 시그마 y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데이터가 총 이거 8개가 되므로 SN1은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6에다가 8분의 1에다가 시그마 i1부터 4까지 yi 제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SNB를 이제 구하면 SN5부터 해가지고 SN8까지 구해주고 이거 다 더하면 또 시그마 SN 해가지고 또 평균값은 SN 바로 해가지고 이 값들에 대한 평균값을 또 구하도록 해서 이제 구해진 겁니다. 간이 분석 실시입니다. 그 표이의 정적인 실험 데이터 간이 분석 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자가 A, B, C, D, F인데 A의 그 0수준, 1수준 해가지고 이 값들은 SNB에 대한 값입니다. A 0수준에 대한 SNB다. A 0수준에 대한 SNB라는 게 이게 바로 A 인자 0수준이 다음에 위에 4개입니다. 이거 4개에 대한 SNB다. 요 4개, 요 4개 합이 A 인자 0수준에 대한 그 합이고, 그 다음에 A 1수준은 또 4개로 되는데, 요건 밑에 있는 4개가 합쳐져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A 0수준에 대한 SNB 합, 4개 합, A 1수준에 대한 SNB의 4개 합, 이게, 구해진 값입니다. 요 차이는 또 절대치로 해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이 큰 순서로 해가지고, 그래, 기여율을 또 구해보면, 이제 기여율은 이 전체 중에서 이제 A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겁니다. 전체 합계가 220.54이기 때문에 이거 대비해가지고 이 값이 24.1%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여율이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해졌습니다. 기여율이 구해진 걸 가지고 파레토 그림을 볼 때는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거 50.5가 가장 크기 때문에 F가 가장 먼저 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 A가 와야 되고, 이와 같이 이제 파레토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누적 기여율을 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면 100이 돼야 됩니다, 이거. 최적 수준 조합은 인자 수준 A1이다, 이 되는 거는 SNB 값이 크게 될수록 좋기 때문에 SNB 값이 크게 되는 것이 최적 수준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정해집니다. 그래서 A 인자는 0수준, 1수준, 그 다음에 또 B 인자는 1수준, C 인자는 0수준, D 인자는 0수준, F 인자는 0수준, 이것이 이제 최적 수준 조합이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위에 요거는 위에 이걸 보면 압니다. A 인자의 1수준이 이거 최적이다는 거는 A 인자 1수준이 이게 더 이거보다는 큰 값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0으로부터 0에 가까워질수록 마이너스 값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더 크다, 이겁니다, 이게. 이거보다는 이게 더 크다, 그래서 이제 A는 1수준이 이게 최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B 인자는 이게 더 최적이다, 이겁니다. C 인자는 이게 더 최적이다, 더 크다, SNB가 더 크기 때문에 최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정전기 전압 차이에 관한 기여율 중에서 전체에서 95%를 차지하는 F, A, D, B 인자에 대해서 최적 조건을 F0, A1, D0, B1으로 정해주고, 또 기여도가 작은 C 인자에 대해서는 작업성이나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일반복 C0로 정해주기로 했다, 이겁니다. 정전기 실험 설계 데이터에 대한 분산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간이 분석을 실시한 것이 되고, 이와 같은 간이 분석은 최적 수준 조합을 간단히 알아볼 수도 있고, 변동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별 통계도 제공해 주므로 유용한 분석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 분산 분석 실시입니다. 변동 계산입니다. 유의한 요인의 조치를 위한 분산 분석을 실시해서 통계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합니다. 이는 이수준계 직결별파 유사한 방법으로 행합니다. ST는 그 시그마 SNR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SNR 한 값을 제곱을 해 쓰고 합니다. 그 다음 SA는 8분의 1에다가 괄호 A1 마이너스 A0 한 값을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수준수가 현재 2인 경우에 SA를 구하는 공식은 전 데이터 수분의 A1 마이너스 A0 한 값 제곱이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A의 1이라는 건 뭐냐면 A의 1 수준에서의 데이터의 합이다. 또 A0라는 A의 0 수준의 데이터 합이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특기사항입니다. 다구치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T0도도 T1도도 그런 용어로 쓰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그 이제 이 데이터에다가 이제 대입을 이렇게 간이 분석표에 나온 그 값 이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B인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8분의 1에다 B5 마이너스 B절한 값을 재고 C인자도 SC가 8분의 1에다가 C5 마이너스 C절한 값을 재고 이렇게 쓰고지고 이런 데이터는 간이 분석 데이터로부터 이거 데이터 적용된 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SD도 같은 방식으로 8분의 1에다가 괄로 D5-D0 한 값을 제곱을 해서 구하고 또 SF도 같은 방식으로 8분의 1에다가 괄로 F5-F0 한 값을 제곱을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차 변동 SA는 ST에다가 SA, SB, SC, SD, SF 합친 것을 빼서 구하면 됩니다. 분산 분석 배석 승리 F 검정입니다. 정전기의 데이터의 분산 분석표입니다. 요인, 그 다음 변동, 자유도, MS, 이건 불변분산입니다. 그 다음에 F5, F 검정의 통계량, F 검정의 기각시 알파 0.05로 했을 때, F 0.99, 알파 0.01로 했을 때, 기여율로 퍼센트로 해서 구한 분산 분석표입니다. 이 경우에 괄로 1이 된 거는 이제 풀링 후에 오차다 이 뜻입니다. 이제 이 경우에 분산 분석을 해보니까 F5 값이 지금 이 값보다 크기 때문에 이건 유의하다. 또 이 값은 이 값보다도 크기 때문에 고도로 유의하다. 이거 C는 유의하지 않답니다. C는 유의하지 않다이기 때문에 오차항에다 풀링을 해가지고 이 값을 여기다 합쳐가지고 이것이 됐고 또 이 자유도가 여기 오차에 합쳐져 가지고 3이 됐고 그래서 풀링 후에 오차가 이와 같이 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 기여율 로에입니다. 기여율 로에는 이제 ST분의 SA-UAV2인데 풀링 후의 오차 이걸 이용해서 기여율이 거지였습니다. 나머지도 뭐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풀링 후의 오차 C 플러스 2가 괄로 2로 됐다. 이때 이제 변동은 또 풀링 후의 오차의 변동은 SC에다가 SA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분산 분석 결과에서 AF 인자만이 알파 0.05에서 유의하나 BD 인자의 F5 값도 3 이상으로서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F5 값이 2 이상이면 약간 유의성이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따라서 A, B, DF 인자에 대해서 최적 조건을 찾아보면 SMB를 이제 크게 하는 스윙이 좋으므로 간이 분석표에서 SMB 값이 큰 것을 보면 A1, B1, D0, F0 이것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C인자는 유의치 않아서 풀링되었으므로 C인자에 대해서는 기타 조건을 조사해서 정해주면 됩니다. 분산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간이 분석에 의해서 얻은 결론과 동일합니다. 간이 분석에서는 AB, DF 인자의 누적 기여율이 95.3%였고 분산 분석표에서는 AB, DF의 기여율의 합이 94.4%로 대략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산 분석의 추정입니다. 유의한 인자의 최적 수인자에서 SMB를 추정해 보도록 합니다. 점추 정치는 다음식이 됩니다. 뮤 A1, B1, D0, F0의 추정치는 뮤 A1 플러스 B1 플러스 D0 플러스 F0 추정치가 되고 이는 뮤 플러스 A1의 추정치가 되고 플러스 뮤 플러스 B1의 추정치가 되고 뮤 플러스 D0의 추정치가 되고 플러스 뮤 플러스 F0의 추정치가 되고 마이너스 3뮤 추정치가 됩니다.
그다음 이것은 이제 뮤 플러스 A1의 시행치는 A1 바로 다우치에서는 또 이런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뮤 플러스 B1의 시행치는 B1 바로 또 뮤 플러스 D0 시행치는 D0 바로 뮤 플러스 F0 시행치는 F0 바로 그 다음에 뮤 시행치는 이제 T 바로 이렇게 가지고 표기됩니다. 이게 독특한 또 표현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고 또 A1 바는 개수가 3개, 4개이기 때문에 4분의 A의 1순위 데이터 4개 합 SMB의 그 값으로 해서 구하는 간이 분석에 나온 그 데이터 해가지고 구하고 그 다음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구하고 T바는 SMB의 전체 데이터를 합을 구한 거를 8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마이너스 7.47 데시벨 됩니다. 95% 신뢰 구한 폭 구하기 위해서 먼저 유의 반복수를 구하면 이건 인하 방식으로 해가지고 N분의 1은 요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구하면 이게 8분의 5가 되는데 N이가 5분의 8이 됩니다. 신뢰 구한 폭은 또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베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T 1만 10분의 알파 자이든 U에다가 곱하기 루트 N이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N이는 위에 있는 요 값이 이용되고 그 다음에 그 U와 V는 이 분산분석표에서 얻어집니다. 이게 분산분석표로부터 얻어진 값이 들어가서 이 값이 이제 개선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41로 구해집니다. 이 조건에서 SMB의 신뢰율 95% 구간 추정은 다음과 같이 향합니다. 뮤 A1, B1, D0, F0의 추정치는 점추정치 식에다가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T 1만 10분의 알파 저희 U에다가 곱하기 루트 N분의 V로 해서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7.47 플러스 마이너스 10.42가 되겠습니다. 최적 수인조합에서 재현성 확인 실험입니다. 최적 수인조합에서 재현성이 있는 걸 보기 위해서 확인 실험을 실시해 보기로 합니다. 판례 확인 실험 결과 데이터가 이와 같이 얻어졌습니다. 이 판례 반복 데이터를 얻을 경우에 SMB의 예측 구간을 먼저 구해 보면 확인 실험시의 SMB의 예측 구간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추정식에서 V에다가 N분의 1 플러스 8분의 1로 해가지고 이것이 또 플러스 됩니다. 추가가 돼가지고 확인 실험을 하기 위한 추정 공식입니다. 시험이 판례가 되었기 때문에 8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구해지도록 이렇게 되면 이제 구간이 예측 구간이 이제 이 예측 구간이 됩니다. 또 이 데이터에 대한 SMB를 구해보면 SMB가 망사 특성이므로 마이너스 16에다 8분의 1에다가 시험을 와야지 했고 이 식이 돼가지고 구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9.7로 됩니다. 이 마이너스 9.7이라는 이 값은 이 구간 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재현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의 정리입니다. 실험 설계 데이터표에서 비제어인자 Nm에 대해서 보면 N1, N0 두 개 따져보면 N1이 정제가 적게 발생하고 또 M0가 또 M1보다는 적게 발생된다. 로서 그 N1의 수진합이 N0 수진합을 가지고 빼보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N1 수준 값이 그 작은 숫자가 된다 이겁니다. 작은 숫자가 된다는 요 값은 표 1로부터 확인됩니다. 이거 간이분석표. 그 다음에 M0 수준합에다가 M1 수준합을 빼주면 또 이 식이 되는데 이 값이 또 M0 수준합이 더 작은 숫자가 돼 가지고 확인된다 이겁니다. 그 동작에 대해서는 제어하기 어려우나 실내 습도는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므로 습도는 4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실험 결과 효율적인 정전기 감소 대책으로 다음 내용을 확정해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작업자는 리스트에 F재료를 차용해서 확실하게 인체 접지하고, 작업장 바닥은 도전성 재료로 A1을 사용하고, 작업장 습도는 40% 이상의 N1을 유지하고, 실내와는 도전화 B1, 작업장에도 도전성 지재를 해서 모든 물질을 접지하도록 한다. 이게 바로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개수지 데이터 파라미터 설계 영일 데이터 실험입니다. 실무에서는 특성치가 개수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어떤 실험 조건에서 제품 N개를 만들어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경우가 I 제품 결과가 YI가 불합격 분명 경우에 0으로 합격 분명 경우에 1로 얻어졌다고 볼 때, 이 경우에 YI 값은 클수록 좋기 때문에 망대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 조가 두 개인 개수 분리치에 해당합니다. 이 제품의 합격률이 이제 P-라고 한다면 베르누이 분포로부터 YI의 기대값은 P-고 YI의 분산은 P- 골로 인한 P- 이렇게 됩니다. 이제 N개 데이터 Y1부터 YN까지가 얻어졌을 때 이 C1의 합격률 편의상 또 이거는 또 P로 이렇게 표기할 때 P는 N분의 Y1부터 YN까지 합이 됩니다. 일반 평균 변동 SM은 N분의 T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일반 평균의 변동, 이 공식이 중요합니다. N분의 T 제곱이 되므로 N분의 이제 Yn부터 Yn까지 합의 제곱이 돼가지고 N분의 NP의 제곱이 됩니다. P는 여기서 합격률입니다. 합격률은 또 1로 본다 이겁니다. 이건 NP의 제곱이 됩니다. 또한 총변동은 수정항을 빼지 않고 수정항이 이게 이제 일반 평균 변동을 되는 것이 되는데 이걸 빼지 않고 다음 식으로 정의했습니다. ST가 시그마 YI 제곱이다. 또 이것은 시그마 YI다. 또 이것은 NP다.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도 실행계획법에 이론배치법 중에서 목표치가 정해져 있을 때의 실행계획법에 이론배치법으로서 별도 이론이 또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해가지고 이제 정되는 것으로서 이거 품질경영 기사시험에서는 이것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지도사와 기술사 에서는 이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빼버렸습니다. 교재에서는. 근데 품질경영 기사시험 대비하기위해서는 이거 필수입니다. 이거. 이런 배치법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거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오차 변동은 다음과 같이 SE는 ST-SM으로 구합니다. ST가 NP고 SM이 NP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NP 괄호 1-P가 됩니다. 이와 같은 영일 데이터에 대해서는 SMB를 또 다음 식으로 정해서 사용합니다. SN이 이제 10로그에다가 V분의 N분의 SM이다. 이렇게 해서 또 이거는 10로그에다가 NV분의 SM이다. 또 이것은 또 10로그에다가 SE분의 SM이다. 또 이것은 또 10로그에다가 NP 괄호 1-P분의 NP제곱이다. 또 이것은 10로그에다가 1-P분의 P다. 또 이것은 마이너스 10로그에다가 P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된다는 겁니다. 실효 합격률 P가 증가할수록 SMB 값은 커지게 된다. 그리고 SMB 값이 클수록 좋다 이겁니다. 이 이론과 달리 반대로 또 영일 데이터를 아래와 같이 위에와 반대로 해가지고 YI를 0을 합격 분명의 경우 1을 불합격 경우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YI 값이 작은 것이 좋습니다. 일단 망서 특성이 되고 SMB 공식은 또
그 SN이 마이너스 16에다가 n분의 1 시그마 y 제곱 망사 특성의 경우에는 SNB 관한 공식이 이래 됩니다. 이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영일 데이터가 되므로 또 SN은 마이너스 16에다가 n분의 1 시그마 그 y 제곱은 마이너스 16에다가 그 n분의 1에다가 시그마 yi가 됩니다. 이게 1제곱은 1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이너스 16에다가 p가 되고 또 이거는 16고 p분의 1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p는 C로 불합격률이 됩니다. 이 경우에 p는 작을수록 SNB 값은 커지게 됩니다. 불합격률이 작을수록 p 값은 SNB가 커지게 된다 이겁니다. 식 10.34 요것은 SNB 값을 구하기 위해서 부표 25에 나와 있는 데시벨표로부터 이 데시벨이라는 것은 10로그 2타로 해가지고 구해진 것이 바로 부표 25에 나와 있는 표의 근거가 되는데 P분의 1 요거를 2타로 놓고 P분의 1 요거를 2타로 놓고 그 다음에 또 데시벨을 SN으로 해가지고 구하면 된다 입니다. 그래서 부표 25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식 10.31과 33은 y의 정의를 성우 반대로 해서 출발했고 이에 따라서 식 10.32, 34 SNB 정의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SN 값들은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로는 최대로는 인자들의 최대 조건은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입니다. 시료합격률 P에 대해서 SN 값을 데시벨로 나타내서 10.32 나왔던 관계를 수치화시킨 것이 또 부표 24의 오메가 변환표입니다. 식 10.32의 SNB를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실시하고 실험한 문제를 보기로 합니다. 예제 10.3입니다. PC의 개발 단계에서 스위치를 켰을 때 화면이 착오 없이 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하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에 PC 제어 인자를 가지고 실험하고자 한다. 인자의 부품 종류 세개 수준, 인자 B 회로 종류 세개 수준, 인자 C 사용 전력 세개 수준, 인자 D 방진 방법 세개 수준 를 했고 실험은 까다로운 사용 조건을 만든 상태에서 100개 실험을 실시한 중에 올바로 작동한 횟수를 서에서 기록한 것이다. 실험 조건은 다음 표 159 같이 해서 L9 3의 4성형을 사용했다. PGC 일로성 시험 데이터입니다. 그 L9 3의 4성형 직계별표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100개 중에서 작동 횟수로 이제 카운팅 되고 SNB는 이 경우에 마이너스 16에다가 PI분의 1을 마이너스 1로 한 SNB 공식으로 해서 구해진 값이다 하는 겁니다. 이 실험번호 1에서는 A0, A0, B0, C0, D0 조건에서 100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작동이 양호한 것이 57이다. 그 다음 불량한 것이 43이다. 로서 1 데이터가 57개, 양호가 57개, 0 데이터가 43개 있는 망대 특성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격률 P1은 실험 횟수분의 1을 개수다로서 100분의 57이 돼가지고 0.57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SNB 값은 SN5는 마이너스 16에다가 P5분의 1 마이너스 1 하면 P5이 0.57이다 이므로 1.244로 계산된 것입니다. 기타 SNB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해서 이와 같이 이제 구해졌습니다. SNB 값이 이제 클수록 합격률은 높은 것이다.
그리고 SMB에 대한 분산보수를 실시해서 유의한 인자들의 취약 조건을 찾아보아라. 첫째, 우선 인자 수준별로 SMB 합을 구해보면 표 이와 같이 됩니다. A 0 수준에서 SMB 합은 이렇게, A 1 수준에서는 이렇게, A 2 수준에서 이렇게 구해주고 또 합계를 구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 B, C, D도 이렇게 적계가 될 수 있습니다. 변동 계산을 하면 CT는 n분의 T 제곱이다 이겁니다. T라는 거는 이 값들이 이제 T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 T가 이 경우에는 이제 각 인자의 수준합을 다 더한 건 다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T가 52.66으로 되고, 그 다음에 SA가 3분의 1에다가 A0 수준의 데이터 합, A1 수준의 데이터 합의 제곱, A2 수준의 데이터 합의 제곱으로 구한 식의 값에서 마이너스 C들을 들어갑니다. 3분의 1이라는 것은 숫자 3이 이것이 A의 각 수준별 데이터 수가 3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A0라는 것은 A의 0 수준의 데이터 3개 합이 A0라 이런 뜻으로 다부지에서 쓰여졌습니다. SB도 같은 방법으로 구하고 SC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구하고 SD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구하면 됩니다. ST는 A, B, C, D 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분석표 작성입니다. 이 경우에는 PC 데이터 분산분석표로서 요인이 지금 A, B, C, D, T가 되기 때문에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가장 작은 요 인자의 요거를 오차항으로 보고 해가지고 분산분석이 이제 오차가 있어야만 이 분산분석이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그 값, V가 가장 작은 값, 요거를 오차로 보고 지금 분산분석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과 자유도와 불변분산 V와 F5와 F 1만원서 알파인 F 행정고를 해가지고 분석표가 되는데, 이 F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풀링 해가지고 이걸 오차로 보고 분석이 이제 이거 F 검증이 가능합니다. F 검증 해보니까 이게 유의하다가 나오고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SMB의 최적 수준 조건과 추정입니다. 분석 기록과 B인자만이 유의하나 C인자도 무시할 수 정도로 F5 값이 크기 때문에 BC에 대한 최적 조건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BC인자의 수준조에서 합으로부터 B1, C2가 최적 조건이 됩니다. SMB 추정값은 또 A와 D인자에 대해서는 경제성 작업성을 고려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A0, D0를 쓸 경우에 최대 수준 조합이 이제 요거 두 개가 더 들어가가지고 A0, B1, C2, D0 이렇게 되고, 이 조건에서 SMB의 추정값은 미호의 추정값은 A0 바 플러스 B1 바 플러스 C2 바 플러스 D0 바 마이너스 3T 추정치가 됩니다. 3T 바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부터 이거 A0 수준에 대한 데이터의 평균이다 이겁니다. 또 이거는 B의 1수준에 대한 데이터 평균이다 이렇게 해서 되고, 이건 T는 전체 데이터에 대한 평균이다 이렇게 돼 가지고 구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질 수 있고, 또 현재 사용 조건이 A0, B0, C1, D0인데 이 조건에서 SMB의 추정값은 또 다음 식과 같이 해서 미호 추정치가 A0 바 플러스 B0 바 플러스 C1 바 플러스 D0 바 마이너스 3T 바로 하면 이제 이 값이 또 구해져 가지고
위하고 또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과 정리로서 S&P 증가가 15.19에서 2.50을 빼면 이 값이 되고 이것만큼 개선된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품질 개선은 합격률로 또 비교해보면 현재 품에 대한 S&P가 마이너스 16에다가 P분의 1 마이너스 1 이것이 2.054다. 로부터 P가 0.640으로 구해집니다. 개선품은 이게 또 15.19에 로 나온 이것이 되는데 마이너스 16에다 P분의 1 마이너스 1 한 값이 15.19이다. 이 때문에 요 식으로부터 P가 또 0.97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이제 64.0에서 97.1%로서 되어 향상된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거 표 안 보고도 요 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 P가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표로 해서 구하기도 가는데 이 경우에는 오메가 변환표라는 게 있습니다. 오메가 변환표는 P가 불량률로 해가지고 부표 24에 오메가 변환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시벨은 마이너스 16에다가 P분의 1 마이너스 1이라는 이걸로부터 오메가 변환표를 이용해가지고 데시벨가 2.054일 때 P가 64% 구해지고 또 데시벨이 15.192가 될 때는 또 97.1로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 오메가 변환표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오메가 변환표 이걸 안 보고도 이 식으로부터 이거 구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오메가 변환표 이거 부표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진행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